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0일의 금융시장.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펼쳐보니까요. 뭐랄까, 마치 두 개의 다른 우주를 동시에 보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두가 숨죽이고 거대한 행성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소행성들이 막 제갈길을 가는 모습이랄까요? 주식과 부동산, 이 두 시장의 온도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걸 파헤치는 거죠. 코스피는 왜 얼어붙었고 또 코스닥은 어떻게 나홀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조용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그 수면 아래에서는 어떤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주식시장부터 봐야겠죠. 2025년 12월 10일 코스피가 4,135포인트 선에서 0.2% 하락,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0.4%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인데요.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다는 신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두가 예상하듯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이 거대한 이벤트가 있죠. 근데 이걸 단순히 경계감 때문에 관망세가 짙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핵심을 좀 놓치기 쉬워요. 자료에 나온 거래 대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재미있는 사실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장 초반하고 막판에만 거래가 반짝 몰리고 그 중간 시간대는 텅 비어보이는 그런 거래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래 공동화 현상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다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거나 청산하기보다는요, 일단 최소한의 감시 병력만 남겨두고 창문 밖으로 연준의 동태만 살피고 있다, 바로 이런 뜻이죠. 본격적인 전투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가장 먼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 논리대로라면 FOMC라는 그 거대한 중력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도 똑같이 작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큰 손들이 다 창문 밖만 내다보고 있다면 코스닥도 조용해야 정상일 텐데 어떻게 코스닥은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FOMC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달린 건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통 섹터별 차별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상황을 중력 회피 현상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시장 전체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그 거대한 중력에 짓눌릴 때 그 중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종목들로 돈이 몰리는 거죠. 중력 회피 현상이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종목들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언급된 일부 바이오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 주가는 거시경제 사이클보다는 임상 결과나 신약 개발 일정, 그러니까 자신만의 타임라인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연준 회장이 무슨 말을 하든 신약의 3상 결과가 더 중요한 거죠. 또 일부 중소형 IT 부품주들도 특정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일정이라는 개별 모멘텀에 더 크게 연동되고요. 이렇게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종목들로 단기 자금이 숨을 곳을 찾아 흘러 들어간 겁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관망세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유독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소위 국민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 평균보다 더 부진했던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대형주들이 특별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건 이들 기업의 체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바로 연결되고 네이버 역시 국내외 플랫폼 경쟁이나 투자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즉 이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대표 선수면서 동시에 세계경제라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인 겁니다. 그러니 글로벌 매크로 변수인 FOMC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리그 혹은 자신만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외부 충격에 덜 민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성장성 같은 그런 본질적인 가치보다 다른 요인이 주가를 더 좌우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자료에서도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이버 증권 활용 팁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특별한 실적 발표나 공시 같은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수급은 주인공 없는 연극과 같아요. 뚜렷한 스토리가 없으니까 관객들은 어떤 배우가 무대에 오르고 내리는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빠져나가는지가 그날의 유일한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 언급한 네이버 증권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탭, 이게 바로 그 연극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사고 파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요. 지금처럼 안개가 짙을 땐 내비게이션보다 앞서가는 차의 브레이크 등을 따라가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조언인 거죠. 주식시장이 이처럼 FMC의 입만 바라보면서 초단위의 단기전에 몰두하고 있다면 자,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시간축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긴 호흡으로요. 하지만 똑같이 금리라는 변수에 운명을 걸고 있다는 점은 같아 보이네요.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다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하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완만한 상승 흐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KB데이터를 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가격이 급등이나 급락 없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데이터는 대부분 10월, 11월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즉, 약간의 시차가 있는 과거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주식시장이 실시간 중계라면 부동산 시장 데이터는 약간 녹화 중계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가격은 완만하게 오른다면서 자료에서는 또 거래량은 정책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가격은 둔한데 거래는 예민하다. 이 불일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가게는 가격표를 조금씩 올리는데 정작 계산대에 손님이 없는 그런 상황 같아서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간극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격 지수는 수많은 단지의 평균값이라 둔감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훨씬 역동적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약 5만 6천 건으로 집계되었지만 12월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건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왜 팔지 않는 거죠? 이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눈치 싸움, 일종의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금리가 곧 안정될 거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텐데 지금 팔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요. 매수자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 가격에 사는 건 무리다. 조금만 기다리면 금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거죠. 서로 네가 먼저 움직여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대치 상황입니다. 누구도 먼저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가격 지표만 보면 모를 뻔한 현장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움직일 가장 결정적인 변수, 그건 무엇일까요?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게 만들 요인이요? 자료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과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리죠.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그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족쇄로 작용합니다. 대출이자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 투자 손실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앞으로 기준금리의 방향과 대출금리 수준이 매수 심리를 되살릴 수도 아니면 완전히 얼어붙게 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지 혹은 일부 완화할지, 다주택자 세금 정책에 변화를 줄지, 이런 정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에 시장 참여자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현재 대치 국면을 깨고 시장의 방향키를 특정 방향으로 돌려놓을 결정적인 힘을 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두 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순간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단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전면적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을 예측하는 항해술보다는 개별 파도에 빠르게 올라타는 서핑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죠. 즉, 민첩성이 핵심입니다. 이 민첩성이란 건 한 회사의 5년 후 비전보다는 오늘 오후에 이 종목을 누가 사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즉 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는 전략, 이게 자료에서 제시하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호흡이 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야겠네요. 네, 부동산은 차별화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는 과거처럼 단순히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심지어 같은 동네 안에서도 교통호재, 개발계획, 학군 같은 미시적인 요인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별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투자자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KB나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통계를 꾸준히 보면서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량 추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후행 지표이지만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은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발품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를 보는 손품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리스크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항상 주시해야 하는 세 가지 지표인데요. 바로 금리, 정부 정책,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식 투자자라고 환율을 무시할 수 없고 부동산 투자자라고 글로벌 금리 동향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이 세 가지 변수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에 가장 민감하고 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뉴스는 항상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2025년 12월 10일의 시장은 결국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주식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신호를, 부동산 시장은 국내 금리와 정부 정책의 다음 신호를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그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초조함과 기대감이 바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정체, 그리고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오늘 저희가 짚어본 핵심 변수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주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깊숙이 참여하면서도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우 선별적으로, 때로는 기관 투자자보다 더 영리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강력한 투자 툴이 보편화된 지금, 과거의 기관과 개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미래 시장에서 과연 유효할까요? 어쩌면 다음 경제 사이클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는 과거의 고래와 새우라는 단순한 구분이 무너지고 고도로 전문화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는 복잡한 해양 생태계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